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라는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꿈꾸는 은퇴 설계 로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투자 수요가 꼬마 빌딩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매수 연령층대도 80년생 중심으로 더 젊어지고 더 빨라지고 더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팩트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20억짜리 아파트와 20억짜리 빌딩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해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인상되고 양도세 중과되고 대출 규제 있죠. 반대로 빌딩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요. 공시지가 반영률이 낮아서 보유세도 낮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높은 금액의 대출을 저금리로 활용하면서 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양도세는 분리과세로 뺄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규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20억짜리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 월세 시세를 보시면 보증금 2, 3억에 월세 300 받기 힘들거든요. 20억짜리 빌딩은 얘기가 달라요. 보증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실투자가 적게 들어가면서 월세 수익은 600 이상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는 구매력이 하향하고 빌딩은 투자 수요가 몰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매매 사례를 통해서 간접 경험과 유익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사례 분석은요, 19년도 8월 달에 거래된 꼬마 빌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있고요. 세부 주소는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철 169선 석계역 W역세권 도보 2분 거리고요. 다음 정거장이 광운대역이죠. 광운대역까지도 도보 한 8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0m 도로를 끼고 있으면서 먹자 상권에 위치했고, 토지는 전체 37평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물은 옛날 건물이라 건폐율 꽉 차 있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상가주택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1989년도에 지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1억 4천만원 들어있고 월세는 585만원 나옵니다. 수익률은 4.23% 정도 되겠는데, 과거에 16년도에는 이제 강남권대가 4%, 비강남이 5%였는데 지금 현재에는 강남권대가 3%도 찾기 힘들죠. 비강남권대가 4%도 찾기 힘듭니다. 자, 총 매매가는 18억 원이고요. 월수익은 585만원. 평당가로 봤을 때는 4,877만원이에요. 평당가로 봤을 땐 비싼데 얘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월세가 나오죠. 월세가 나오니까 매매가를 지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빌딩을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 분석입니다. 이게 구매력이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비싸면 살 필요가 없고, 싸면 왜 싼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 비싸더라도 상권 분석이나 임대갱신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려서 매가를 올릴 수 있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첫 번째 수익률 분석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장활동, 밖으로 나가야죠. 직접 걸어다니면서 건물 컨디션도 한번 보고, 구조물,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그 밖에 시설들이 어떤지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상권 분석이 또 중요해요. 나간 김에 손님으로 위장해서 술집이 있는 데면 술도 한번 마셔보고, 노래방 있으면 노래방도 가서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상가가 장사가 잘 되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개발 호재예요. 이 부동산이 앞으로 어떤 호재에 의해서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미래 가치를 분석해야 되겠고요. 개발 호재에 의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월세가 올라서 매매가를 잡아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분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임대차 현황 파악입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 이후에도 계약 조정을 통해서 월세를 올릴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매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임대차 현황 파악을 통해서 월세를 재계약했을 때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 보면 좋겠고요. 지금은 건물이 노후돼 있고 월세가 낮게 잡혀 있는데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끝나면 대출 감정 평가를 넣어야죠. 보통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감정 평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딩 같은 경우에는 매가 대비 대출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감정 평가가 높게 나오면 더욱더 많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죠. 근데 대출은 적당히 받을수록 좋아요. 대출 많이 받아봐야 월세 가져가는 게 적어지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는 적당하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하향됐죠. 2.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출 견적서를 받아서 그 이후에 최종 매수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례 분석입니다. 19년도 8월 달에 거래가 된 꼬마 빌딩이고요. 18억 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실 점은 입지입니다. 자, 이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석계역을 W역세권으로 끼고 있어요.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역세권 형성이 잘 돼 있어서 1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환승을 통해서 다방향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동서남북으로 또 재건축이라든지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먹자 상권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우측으로는 한진 그랑빌, 뭐 상단에는 미미삼 아파트, 뭐 강원대 역세권 개발, 좌로는 동신 아파트 재건축, 좌로는 장인 뉴타운. 이런 부분은 입지적인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장으로 나가볼까요? 로드맵을 통해서 지금 골목을 한번 체크해 보고 있어요.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친구랑 1차로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자, 만나서 오늘 술값 4개 낼래?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죠. 자, 3차 바로 앞에 포장마차 있죠. 회도 먹고 포장마차도 먹고. 자, 술 먹고 나면 어디 가죠? 뒤 노래방이 있죠. 이렇게 술세권입니다. 상권 형성은 잘 돼 있고 상가주택 형성이 잘 돼 있는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임대 현황을 한번 봐야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인데요. 지하 1층에는 노래방이 27평형 규모로 7년째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층에는 상가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본죽, 프랜차이즈 기업이죠. 바로 옆에는 주얼리 가게가 있습니다. 자, 2층에는 마사지. 자, 3층과 4층은 주택입니다. 3층 같은 경우에는 실내 면적이 18평짜리 투룸이에요. 노후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선을 통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현재 월세 수익은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2019년도 6월달에 입주했죠. 그러니까 2년 계약이니까 앞으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 4층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실거주를 하시면서 본인이 또 자체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4층 같은 경우에도 월세를 주게 되면 585만원 나오고 있는 월세 수익에서 600만원 이상 임대 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 계약이 7년 차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지만 과거에는 재계약 갱신 청구권이 5년까지가 개런티가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차인은 그런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내보내고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서 뭐 장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임차인 내보내고 공실인 기간이라든지 임대를 맞추면서 납부하는 중개 수수료를 계산했을 때 현재 노래방 그냥 유치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반대로 저렴하게 월세로 장사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만약에 바닥 권리가 꽤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된다 하시면 새롭게 계약을 쓰시면 좋아요. 그래서 상가는 이 임대차 보호법을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임대 계약을 어떻게 갱신할 때 어떤 방향으로 유리하게 임대 수익을 맞출 수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1층 같은 경우에도 150만원에 2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20평대에 150만원 월세 수익이면 딱 괜찮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요. 3년차 2년차 됐기 때문에 법정갱신으로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상환하시면 좋겠고요. 2층은 마사지 샵인데 6년 차죠. 2층이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권리가 형성되는 게 좀 드물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장사하게 냅두면 되고요. 3층엔 투룸 주택인데요. 이 석계역세권 일대가 땅값이 비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신축 빌라 투룸이나 원룸 공급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신축 빌라 투룸이 전용 한 12평 되는 게 월세 한 60 나오니까 월세 40이면 나쁜 건 아니에요. 4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주인이 매도 후에 명도를 하게 되면 공실로 되어 있겠죠. 월세를 40만원 정도 더 받아서 625만원에 월세 수익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분석과 임장활동, 상권 분석은 끝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 알아보겠습니다. 석계역세권은 기본적으로 더블 역세권이면서 바로 상단부에 광운대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광운대 역세권의 대표적인 개발 호재는 바로 GTX입니다. GTX 신호산이 점거하는 지역들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호재들이 많다는 점, 거의 4,000세대 규모의 월계 미미삼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 광운대 민자역세권 부지 개발 사업은 현대 HDC에서 3,000세대 규모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석계역세권 바로 뒤에는 월계동 주택 재건축과 동신아파트 주택 재건축이 기다리고 있겠고요. 바로 왼쪽에는 장인뉴타운 2만 세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볼게요. 장인뉴타운부터 보겠습니다. 집권 해제되고 구역 해제가 된 지역들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입주가 완료된 데가 있고요. 관리 처분이 끝난 데가 있고 사업시행 인가가 끝난 데가 있고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지역들도 있고, 전부 합산하면 3-4년 내에 2만 세대 정도가 유입이 되는 지역입니다. 장인뉴타운에서 1구역, 8구역, 4구역, 6구역은 석계역세권을 이용하죠. 석계역세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꼬마 빌딩을 지나쳐야 됩니다. 월계동 487 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 재건축 반대위가 있었으나 소송으로 법원에서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월계동 487 지역도 주택 재건축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동신아파트를 포함한 중소 규모의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추가적으로 될 예정이 있겠습니다.
상단에는 현대 HDC 3000세대 규모의 민자역세권 개발 부지 사업이 있겠고요. 한진, 풍림, 우남 아파트는 이미 3600세대가 넘는데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먹자상권은 지금 이 꼬마 빌딩 로케이션에 있다는 거죠. 주변에 재건축과 어떤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의해서 가치가 다시 높게 평가되는 호재가 동서남북으로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건물을 샀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임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4%가 넘는데 명도를 마치면 4층이 공실이 되고 그 4층 주택을 임대로 줄 경우에 월세 수익률을 625만원까지 또 상향시킬 수가 있다는 장점이죠. 강남권 때는 3%, 비강남권 때는 4%가 적정 수익률인데요. 최근에는 3%, 4%대 수익률 찾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 전반적으로 거품이 껴있는 상황인데요. 대출 10억원을 활용하셨습니다. 금리는 2.9%의 픽스를 했습니다. 이제 보증금을 제외한다면 본인 돈 6억 6천만원 정도로 투자가 끝나는데요. 토탈 18억원에 매매를 해서 자 은행 이자로 300만원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325만원이 매달 통장에 인컴으로 찍히는 형태의 매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빌딩 투자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이시라면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